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 5천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죠.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확대 재정적으로 이 방향키를 지금 잡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입 전망이 어두운 데다 국가 채무도 최대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는 결국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될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태기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 대내외적으로 모두 따져봤을 때 역시 좀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죠? 네, 뭐 한마디로 좀 암울하다고 할 정도죠. 우선 국내 경우는 뭐 투자가 지금 10% 이상 떨어지고요. 소비가 완전 제자리하고 있고 수출이 뭐 격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덜 느끼고 있는 거는 바깥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사실 진검승부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그것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뭐냐 그러면 결국 대량 실업 가져오고 대량 실업 막는다고 재정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경우는 거기다 해가지고 또 일본이 경제 보복까지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의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산업생산,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뭐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달 같은 경우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지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서 교수님, 역시 경제 여건을 좋지 않게 보고 계시죠?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그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그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세가 지난 12월부터 해서 계속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8월 중에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3%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라든가 그런 그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30%, 21%씩 이렇게 급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이렇게 교역 현황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교역 현황국인 그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각각 8.7%, 20% 가까이 그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민간 소비 위축하고 민간 투자 위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92.5로 나타났는데 그거는 이제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그래요. 상당히 이제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태고요. 그다음 민간 투자 증가율도 올해 상반기가 마이너스 6.7% 기록했는데 지난 그 2018년도 2분기 이래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세를 기록하는 등 하여튼 대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서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예산, 경제 활력에 좀 무게를 뒀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이 이제 513조 5천억 원, 상당히 이제 역대급으로 9.3%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요. 이는 2017년에 한 400조 원이 이제 초과된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500조가 넘어선 사실은 그 역대급 그 슈퍼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의 재정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예산 중에서 이제 R&D 예산 같은 경우 올해보다 17%,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원 등 이제 어떤 그 산업, 그다음 중소기업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한 27%,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관련된 것도 한 21%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투자 부진, 그다음에 수출 그 침체,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이제 그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정부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10개 어떤 그 투자처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수출 장비, 수출 관련돼서 소재 부품 장비의 이제 국산화, 그다음에 인공지능, 5G, 반도체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이제 집중 투자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어떤 그 경제 활성에 주력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을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이 확장 재정 기조, 경제 활력 회복이란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금 많이들 읽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어제 예산 편성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재정 중독에 걸린 거죠.
재정 중도. 예, 그 답정 예산입니다. 지금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예산 확대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 침체 지금 구름이 굉장히 잔뜩 껴 있고, 예.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 카드를 너무 빨리 쓴다. 재정 확대 카드. 재정 확대 카드 쓸 날이 곧 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작년에 10% 가까이, 금년도 또 10% 가까이, 금년도 경제 성장률 한 2%도 채 안 됩니다. 5배 이상 지금 확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속도가 빠르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게 재정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다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래 가잖아요. 끝에는 어디에 빠지냐 한다면 꼭 그리스 꼴라요. 그러니까 예. 이런 말 들어가지고 저성장의 고시럽에 덫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나라도 선진국 반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정부가 결국 적극 재정을 하려고 한다면 예. 재정이 약발이 들 수 있도록 다른 거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 사실은 약을 줬을 때 몸이 체력이 좋으면 약이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란다든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적극 재정과 마주쳐야지 이게 재정이 뭐 적극 의지지 그게 없이 돈만 퍼붓는다란다 하면 그건 재정 중독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이 없이 재정만 그렇습니다. 퍼부어서는 네. 결코 반등의 기미를 좀 볼 수 볼 수가 없다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예. 뭐 지금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슈퍼 예산을 넘어서 지금 초슈퍼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자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당군 일의 최대 예산 이 표현에 좀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9%대 이제 예산이 이제 늘어난 것은 사실은 역대급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 예산 그 편성에 대한 그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른 편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500조 원 이상의 어떤 예산이 편성됐지만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더라도 예. 그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그다음에 이제 R&D 예산, 그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 예산 이런 쪽에 이제 집중돼서 두 자릿수 증가수가 나타나는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재정 수지의 악화죠. 그러니까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이제 세입 세출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재정 수지가 올해도 이제 적자고 내년에 적자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재정 수지 적자 폭이 내년에 마이너스 3.6%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올해 마이너스 1.9% 기록한 것보다 마이너스 1.7% 포인트가 확대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재정 투자는 좀 약간 최소화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설비 투자, 기반 시설 투자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투자 인센티브의 선별성이 좀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정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지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재정 지출 속도 그 폭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뭐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 제가 여쭙는 건데 어떤 선을 넘으면 과하다 뭐 이런 기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 그 기준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사실은 이제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경기 악화가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뭐 선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좀 무모하다 할까요? 한도나 이런 그런 건 그건 없고요. 얘기시죠?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정의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에 어떻게 본다라면 그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 비슷한 거예요. 예. 그걸 지키는 게 너무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 살림 하듯이 나라 살림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온 걸 예상해서 지출한다는 원칙. 그리고 그 돈 쓰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쓴다는 원칙. 예. 그다음 결국은 이 재정이 이제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사업 자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재정의 원칙이 이제 확립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한다면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 이거예요. 야, 지금 돈이 지금 세수가 이렇게 자꾸 예. 작아지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걱정. 그다음 두 번째, 야, 그거 뭐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아. 일자리 사업 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뭐 이 적극 재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의 준칙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재정이 적극 재정해가지고 효과도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지. 예. 사실은 이 세금은 국민의 돈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칫하게 되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들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규모의 문제보다는 예.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이드라인이나 뭐 제동 장치가 없다는 얘기. 결국엔 국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뭐 감액이 그렇습니다. 되거나 뭐 그런 현재로서의 장치 말고 사실은 뭐 예산이 이제 세금에서 나오는 예. 거고, 결국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어떤 이 대표들이 예.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뭐 사실은 아까 이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예, 어떤 그런 정부가 될 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는 이제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지를 네. 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정 지출 급증세와 관련한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 규모, 서 교수님, 네. 예산을 얼마나 쓰냐 하는 부분 또한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초점은 앞서 지금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와 부품, 장비 이런 네. 쪽에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그 자립화를 위해서 R&D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중소기업 지원 쪽에 48조 원을 집중 투자하는데요. 사실 그 두 개 부분에 한해서만 48조 원 쓴 데는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R&D 예산인데, R&D 예산 중에서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성장률이 증가율이 한 자릿수 정도였어요. 예. 근데 상당히 이게 이제 그 10년간 예산 그 R&D 예산이 요번에 이제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 보더라도 예. 그 상용화 부분 대비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초연구 쪽에 사실 투자가 좀 소홀했었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예산이 4천억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2조 3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조금 이 기초연구 쪽에 예. 우리가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재 부품 자립하는데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진작부터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런 두 자릿수 편성이 됐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또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좀 살펴봤더니 이 산업, 중소기업, 또 에너지 분야의 지출도 두 자릿수 넘게 늘었다고요? 네. 사실 일본 쇼크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예.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 이 산업 관련 예산이 증가폭이 예. 어떤 부분보다 제일 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물길이 방향이 좀 잘 잡혔다고 이건 제대로 보시는 제대로 거죠? 가는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들어 연구 개발 예. 하잖아요. 정부가 막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요, 정부가 연구 개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예. 연구 개발 성과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돈을 더 투자하는 거는 좋지만 예. 연구 개발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걸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까 소재 부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또 효과를 나타내려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안전법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요, 사실은 가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합니다. 왜? 예. 규제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52시간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버리게 되면요, 사실은 지금 일본과 경쟁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은 다 풀어놨는데 우리는 다 막고 있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화학물질에 관련된 규제가 훨씬 일본보다 더 세거든요. 예. 그다음에 근로시간 규제도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돈을 그만큼 투자했을 때는 똑같이 일본과 우리랑 한 번은 제대로 한번 붙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분들, 사실은 연구개발하는 분들이 밤에도 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딱 52시간만 한다 그랬을 때 예. 진짜 꼼짝 마라 연구개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 예산 따로 정책 따로 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정부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후속적인 이 정책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김 말씀. 교수님 계속해서 지금 예산과 더불어 다른 부분의 규제 같이 가야 완화가 됩니다. 수반돼야 된다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지적을 않으면 좀- 진짜 우리가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서 교수님께는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예산에 신경을 쓴 곳 역시 소득주 성장, 이 소주성과 관련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 이 노동 분야에서 올해보다 이 예산이 20조 원 이상 늘었다면서요? 예, 뭐 R&D 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복지 예산이 좀 줄 줄 알았는데 2020년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군요. 예. 2018년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제 구직구별이라든가 국민건강 그 보장성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이제 강화 이런 거가 사실은 주요 예산 어떤 늘어난 요인이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그 고령화가 심화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상으로 이제 고령화가 심화됐을 경우에 이런 복지 예산이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그 소요 재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조달 계획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교수님께는 우리가 매년 이 예산 전망할 때마다 이제 짚어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 예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예산을 일자리에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이 한 22%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22% 늘었거든요. 공식 예산만. 그럼 내년도 또 그만큼 늘는데 액수를 보게 되면 이번에 대략 한 26조 원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22조 원이 좀 넘었는데요. 예. 그럼 26조 원이랑 아까 했던 산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소기업 그 예산이 2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예산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일자리 예산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알바 일자리 만드는데 과연 이게 맞냐 그런다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OECD의 경험에 의하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부분 관련데 90%는 다 헛수고였다. 좋지 않은 예, 일자리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독일이랑 프랑스는 아예 딱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게 우리 핵심이다. 이렇게 하고 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일자리 요번에 예산이 26조 원이면 절반 뚝 잘라가지고 차라리 산업 쪽에 더 밀어줘라. 예.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정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 일자리 사업, 정부가 사실상 사업주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리고 몇 개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각 지자체가 다 하죠. 각 부처가 다 하는데 예. 이게 몇 개인지도 모르고 누가 시행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재정의 그 일종의 책무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 재정의 책무성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업의 성과 자체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갔던 나라들 경우는 아예 지금 폐기 처분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빨리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별 그 예산 좀 항목별로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서 교수님, 문제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거론되는 게 재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원, 이 곡간 전망, 세입 전망은 좀 어둡더라고요, 갈수록. 예, 뭐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가지고 상당히 그쪽은 이제 고무적이었는데 그 세입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국세 세입 그 예산이 292조 원으로 내년도는 한 2조 8천억 정도 예. 감소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왜 이제 줄느냐 하게 되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공식적인 그 데이터에 의하면 18.7% 정도 줄 거라고 하는데 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계 이제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세수가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더욱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 자립화를 위해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그다음에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세수 확보에는 좀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적자 국채 발행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예. 60조 정도 발행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탄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네, 네. 그다음에 재정사업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을 한다든가 예, 예. 각 분야에 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그다음에 세금 감면, 그다음에 연말 소득공제 축소 이런 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누수되는 돈 역시 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결국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나라에서는 국채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60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재정 이 계획에 잡혀 있는 게요. 예. 지금 우리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이 국채를 통한 적자 부분이 대략 한 32조 원을 한도로 잡아놨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60조로 잡았으니까 2배로 이제 늘리는데 네네. 사실은 이 2배라 그런다면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빚을 내 가지고 좋은데 투자하면 빚을 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해요. 예, 예. 우리도 정부가 예를 들어 빚을 내서 좋은데 투자해서 앞으로 잘 살게 된다라면 저는 뭐 그 적자 재정은 충분히 감내하다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요. 지금 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적자 재정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막상 내용을 보니까 경기 부양에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 재정 했을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란다면 우리는 적자를 해 가지고 이 투자를 할 테니까 적자를 허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키우겠다는 전략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럼 지금과 앞으로 예를 들어 1년 후에 경제는 어떻게 될까? 예. 지금보다 1년 후에 훨씬 나쁘다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오래 가고 그다음 일본과 우리의 싸움도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대외 여건이 아주 안 좋다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국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소득 주도 성장이 했었죠. 예.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봐가지고 적자 재정 부분을 너무 지금 쉽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최후의 카드로 국채 발행해가지고 하는 거지. 예, 예, 예. 그거 아니라는다라면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금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국채를 빚을 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각오가 안 보인다는 거죠. 국채를 찍는 데 있어서 나름의 좀 확실한 근거와 좀 명분이 필요한데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하신 것 같다는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 교수님, 결국에는 국가 채무 뭐 1,000조 원 시대가 좀 도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800조 원을 넘어가지고 2023년 되면은 1,0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로 보게 되면 아직 예. 39.8% 40%가 안 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대비 이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제 OECD 평균 110.9%에 미달한다. 이렇게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절대 수치가 낮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에 이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을 도달했었는데 2020년이 되면 이제 800조 원으로 2배가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크게 웃돈다는 거는 그 정부의 어떤 국가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거를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 전망은 어둡지만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이런 상황. 재원 마련,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정부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부가 이제 살림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가 어떻고 내년도가 네. 어떻게 이제 보는 건데 우선 제일 첫 번째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오케이 재정적 확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대가 반드시 경기 부양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 예상을 하고 그게 대비를 해야 된다. 예.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게 되면요.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의 경기 침체가 휩쓸 때 우리가 대량 실업 발생하면 네. 그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쓸 카드를 지금 다 써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지금 이 부분은 예, 속도 조절해라. 너무 서두른다 지금. 한 요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가 이것만 지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뒤에 뭐 1,000조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말처럼 하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빚을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그 빚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준다고 하는 거는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그 걱정과 관련해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